못생긴 랍비와 포도주. 글 안성호, 그림 이현주. 어느 날 왕비가 지혜롭다고 소문난 랍비를 왕궁으로 초대했어요. 그 랍비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랍비님. 왕비는 랍비에게 맛난 음식과 향기로운 포도주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랍비를 본 왕비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랍비는 키가 아주 작고 뚱뚱했거든요. 랍비님의 높은 지혜는 작고 뚱뚱한 그릇에 담겨 있군요. 왕비는 랍비를 비웃었지요. 왕비의 말에 랍비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대신 포도주 잔을 들며 왕비에게 물었지요. 왕비님, 이 포도주를 어디에 담그시나요? 그야 물론 나무통에 담그지요. 랍비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황제와 왕비님처럼 귀한 분이 나무통에 포도주를 담가 드시다니요. 랍비는 무척 딱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디에 포도주를 담그나요? 왕비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귀한 분들은 금과 은으로 만든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가 드셔야지요. 역시 지혜로운 랍비님이세요. 황제 폐하가 드시는 포도주라면 금 항아리에 담그는 것이 어울리겠네요. 왕비는 랍비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신하에게 말했어요. 여봐라, 금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그도록 하여라. 신하들은 창고에서 금과 은을 가지고 와서 뚝딱뚝딱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갔지요.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붉었던 포도주의 색이 검게 변해버린 거예요. 왕비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어머, 이를 어째. 폐하가 아시면 큰일 날 텐데. 포도주의 색깔이 왜 이 모양이냐? 황제는 검은 포도주를 보더니 더럭 화를 냈어요. 신하들은 왕비의 눈치만 살피며 대답을 못했지요. 포도주 맛이 왜 이런가? 맛있는 포도주를 누가 이렇게 버려놓았느냐? 왕비가 황제 앞에 엎드리며 말했어요. 제가 금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그라고 했습니다. 황제의 포도주는 특별해야 할 것 같아서요. 황제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어요. 포도주는 나무통에 담가야 하오. 금 항아리나 은 항아리에 담그면 맛과 색이 변한다는 걸 몰랐소? 왕비는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다음 날 왕비가 랍비를 불러 따졌어요. 랍비님, 금 항아리에 포도주를 담그면 맛과 색이 변한다는 걸 아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나요? 랍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나무통은 볼품없게 생겼지만 포도주의 맛을 내는데 최고지요. 사람도 생김새보다는 그 속에 든 지혜가 더 중요하답니다. 랍비의 말을 들은 왕비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난날 생김새만 보고 랍비를 비웃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지혜로운 이야기 탈무드. 돈을 가져간 사람은 누구? 글 이지현, 그림 이선민. 상인 세 사람이 예루살렘의 큰 시장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서 물건을 사다가 다른 도시로 가져가 팔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시장이 다음 날 열린다지 뭐예요? 큰 돈을 어떻게 보관한담? 메브리코의 상인이 걱정스레 말했어요. 땅을 파서 묻는 건 어때? 오늘 밤만 잘 보관하면 되잖아. 턱수염난 상인이 말했어요. 세 사람은 나무 아래 땅을 파서 돈가방을 묶고는 잠자리에 들었지요. 턱수염난 상인은 두 사람이 잠들자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 돈가방을 파냈어요. 이 돈이면 난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고는 감쪽같이 흙으로 덮은 뒤 다른 곳에 돈가방을 숨겼지요. 다음 날 땅을 파던 상인들은 깜짝 놀랐어요. 돈이 감쪽같이 사라졌어. 돈을 여기 숨긴 건 우리만 알아. 그래, 범인은 우리 가운데 한 명이야. 상인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이 마구 뒤엉켜 싸우자 구경을 하던 사람이 말했어요. 이러다 뭔 일 나겠소. 그러지 말고 솔로몬 왕을 찾아가 보시오. 현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니까. 턱수염난 상인은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어요. 쟤 아무리 현명한 왕이라도 알 수 없을걸. 상인들은 솔로몬 왕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엉뚱한 이야기만 했어요. 내게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다. 다 같이 그걸 먼저 해결해보자. 그러고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어요. 아름답고 돈 많은 아가씨가 한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만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었지. 아가씨는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 사실대로 말했어. 그러고는 미안하다며 대신 돈을 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남자는 한사코 돈을 받지 않았어. 단지 그 남자와 행복하게 잘 살라고 빌어주었지. 그런데 아가씨에게 돈이 많은 것을 알고 어떤 노인이 아가씨를 끌고 갔어. 노인은 아가씨와 결혼하면 많은 재산이 모두 자기 것이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그 아가씨는 눈물을 흘리며 놓아달라고 했어.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꼭 결혼하고 싶다면서 말이야. 그러자 노인이 마음을 돌려 돈도 받지 않고 아가씨를 풀어주었다는 이야기다. 솔로몬 왕은 이야기를 마치고 세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 노인, 이 셋 중에 가장 칭찬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왕은 대답을 기다리며 세 사람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메브리코의 상인이 말했어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제일 훌륭합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행복하기만을 빌어주었으니까요. 그러자 턱수염난 상인이 코웃음을 쳤어요. 아니야, 결혼은 못해도 돈은 받았어야지. 안경을 쓴 상인은 아가씨를 칭찬했어요. 아가씨가 참 용감하고 씩씩해요.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자 턱수염난 상인이 잘난 체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야. 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냐? 솔로몬 왕이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돈 때문에 아가씨를 끌고 간 노인이 돈도 안 받고 풀어주다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솔로몬 왕이 갑자기 턱수염난 상인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바로 돈을 훔친 도둑이다. 솔로몬 왕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는 사랑과 용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구나. 턱수염난 상인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는 머리를 조아리며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살려주십시오. 돈은 다른 곳에 묻어놨습니다. 솔로몬 왕은 상인들을 향해 말했어요. 세상에는 돈보다 더욱 소중한 게 많느니라. 지혜로운 이야기 탈무드. 새 딸 길들이기. 글 박신식, 그림 최영란. 옛날 어느 마을에 눈부시게 예쁜 세 자매가 살았어요. 하지만 세 자매의 아버지는 웬일인지 한숨만 푹푹 내쉬었어요. 결혼할 때가 됐는데 이거야 원. 세 자매의 아버지는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이면 세 자매 흉을 보았거든요. 저런 나쁜 버릇을 언제 고칠까? 못 고칠 거야. 3살 버릇 여든 간다잖아. 큰딸은 무척 게을렀어요. 밥 먹을 때도 누가 떠먹여 주어야 했지요. 얘야, 일어나서 청소 좀 하렴. 둘째한테 시키세요. 꼼짝하기 싫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알아듣게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둘째 딸은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었어요. 가방, 옷, 사탕, 빗, 과자, 책. 둘째 딸의 방은 훔쳐온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한 번만 더 훔치면 못 나가게 할 줄 알아. 아버지가 혼쭐을 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 둘째 딸은 옆집 처녀의 신발을 슬쩍 했지요. 막내딸은 남을 헐뜯는 수다쟁이였어요.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 남을 헐뜯었지요. 앞집 아주머니의 음식 솜씨는 형편없어요. 막내야, 앞집 아주머니는 알아주는 요리사란다. 아버지가 타일러도 소용없었어요. 어느 날 이웃마을에 사는 부자가 찾아왔어요. 제 아들 셋을 댁의 따님들과 결혼시키고 싶소.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제 딸들에게 나쁜 버릇이 있어서. 허허허허, 걱정 마세요. 아무리 나쁜 버릇이 있어도 고칠 수 있으니까요. 얼마 후 결혼식이 열렸어요. 동네 사람들은 결혼식을 한껏 즐겼지만 세 자매의 아버지는 쉴 틈이 없었어요. 자꾸 누우려는 큰딸을 일으켜 세우고 둘째 딸이 뭘 훔치지는 않는지 살피고 막내딸이 누굴 헐뜯을지 몰라 귀를 기울여야 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큰딸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마당에 하녀 여럿이 서 있는 거예요. 마님, 집안일은 저희가 모두 할 테니 마님은 편히 누워 계세요. 큰딸은 활짝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 누웠어요. 그날 아침 둘째 딸에게는 하인이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마님, 이것은 창고 열쇠입니다. 주인어른께서 마음껏 쓰라고 하셨지요. 둘째 딸은 얼른 창고로 가서 문을 열었어요. 값진 보석과 물건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그날 오후 막내딸에게는 시아버지가 직접 찾아왔어요. 오늘은 누가 무엇을 잘못했더냐? 내게 말해보거라. 다 들어주마. 아랫동네 사는 요리사는요, 글쎄 바퀴벌레로 요리를 만든대요. 막내딸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1년 뒤 세 자매의 아버지가 딸들을 찾아갔어요. 나쁜 버릇은 여전하겠지. 그런데 아버지는 큰딸을 보고 깜짝 놀랬지요. 큰딸은 그새 부지런한 살림꾼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녀들이 일을 다 해주어 너무 편했어요. 그런데 누워만 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부지런히 일하는 게 정말 좋아요. 아버지는 둘째 딸의 집으로 갔어요. 세상에, 둘째 딸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고 있지 뭐예요? 갖고 싶은 것을 다 갖고 보니 이제 욕심이 없어졌어요. 베풀며 사는 건 정말 즐거워요. 막내딸은 이야기 아줌마가 되어 사람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헐뜯을 게 없어서 세상에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자매의 아버지는 사돈을 찾아가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어요. 무엇이든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군요. 제가 참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